15년 전에 첫 등장한 트랜스포머는 분명 우리를 흥분시켰던 시리즈였죠. 동명의 완구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화염과 폭발의 진심이었던 마이클 베이를 데려다 감독으로 앉히고 제작 총 지휘는 스티븐 스필버그, 비평적으로는 얻어맞지만 경이로운 비주얼이 화제가 되어 돈은 무진장 빨아들이죠. 2편도 1편처럼 지극히 단순한 전개로 소형 디셉티콘이나 새로운 캐릭터들이 얽히면서 흥미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배우들의 연기는 여전히 서툴렀고 정부와의 갈등이나 유족의 수수께끼라는 요소의 깊이는 전혀 없고 혹평을 받았죠. 대망의 3편은 스케일을 넓혀 디셉티콘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지구 침략을 벌였죠. 로봇의 거대함과 대도시의 괴멸을 보여주는 구도 등 영상만큼은 좋았고 아폴로 11호의 월면 탐사를 녹인 스토리 컨셉까지도 괜찮았습니다만 메간 폭스가 마이클 베이에게 폭언을 하고 로지 헌팅턴 화이틀리로 교체되면서 확실히 위화감을 줬고 영화 전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어서 3부작에서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마이클 베이는 마크 월버그를 데려다 4편을 만들게 되는데요. 새로운 4부작의 시작이었던 이 4편이 시리즈의 헬게이트를 엽니다. 이 영화가 엉망진창인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특히 중국 자본이 컸죠. 영화의 상당 부분을 베이징과 홍콩 등지에서 촬영했고 중국 배우들을 10여 명 추가하면서 스토리는 더욱 산으로 갔습니다. 이어서 죽지도 않고 또 와버린 5편은 이건 지금 봐도 뭔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시리즈의 시작으로 돌아간 영화 범블비는 썩 괜찮았습니다. 1987년에 캘리포니아로 날아온 범블비가 18살 고교생인 찰리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포착했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있는 10대와 외롭게 고립된 오토봇의 접촉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작사인 엠블린의 E.T., 해리와 앤더슨 등 외계 존재 접촉 가족 영화의 테이스트가 잔뜩 느껴졌는데요. 1980년대 중후기의 서브컬처가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존 휴즈 감독의 청춘 영화에 대한 리스펙도 담았고 주연인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빈티지한 모습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온 시리즈 7편이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입니다. 그럼 지금부턴 얼마 전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시죠. 시작부터 숲, 맨하탄의 부감숏을 교차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방영된 두 개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비스트워즈 트랜스포머가 원작이고 뉴욕과 페루의 마추픽추를 오가며 시공을 초월한 여행을 한 선사시대의 동물들과 만난다 라는 태그라인으로 시작된 영화인데요. 작중 시기는 범블비의 1987년에서 몇 년이 흐른 1994년입니다. 이어지는 뉴욕 맨하탄 장면은 1990년대 스톡 사진의 느낌을 일부러 낸 듯하고 저 멀리 윌리엄스버그 브릿지가 보이니까요. 대략 이쪽에 9.11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을 텐데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웬 거대 고릴라가 등장하자 옵대장이 뜨죠. Stand down. I'm not the one to fear, Prime. There is a darkness coming. 킹콩 수준의 거대함을 자랑하는 이 고릴라 로봇의 이름은 옵티머스 프라이멀. 새로운 종족 맥시멀의 리더로 성격은 엄근진, 책임감이 강합니다. 목소리는 원작처럼 론 펄먼이고요. 맥시멀은 오토봇의 수백 년 이후의 후손으로 원작에선 디셉티콘의 후예인 프레데콘이 유물인 황금 디스크를 훔쳐 도망가자 함선을 타고 뒤쫓아가 교전에 돌입. 양측 모두 어떤 행성에 불시착한 뒤 야생 동물들을 스캔하는데요. 오토봇들에게 차량으로 변신하는 비이클 모드가 있다면 맥시멀에겐 비스트 모드가 있어서 이족 보행 로봇에서 동물로 변신을 합니다. 프라이멀의 가슴엔 이렇듯 맥시멀 로고가 새겨져 있고 유기적으로 보이는 디자인도 좋습니다. 오토봇들에게 뭔가를 예견해주고 바로잡기 위해 온 건 알겠는데 지금이 막 불시착한 상태인지 시간여행을 한 건지는 알 수 없네요. 옵대장 목소리는 여전히 피터 컬렌이고 디자인은 G1에 가깝지만 범블비판보다 살짝 빛바랜 느낌. 그런데 이온 블라스터가 아닌 팔을 변형시킨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총구를 내리는 옵티머스의 모습에서 이 강력한 두 종족의 연합이 예상되고요. 전류가 불안정한 듯 번쩍이는 브루클린 브릿지에 이어 다리 위를 달리는 옵티머스의 비이클 모드, 1987년형 프레임라이너 FLA 세미트럭이 달립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있는 다리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아닌 맨하탄 브릿지입니다. 교차 편집이죠. 앞장면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위에 경찰차가 있는 걸 보면 추격전 중인 듯하며 번쩍이는 연출은 트랜스포머의 동력원인 에너존이
석유,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을 정제해서 얻기 때문에 에너지를 획득하는 연출이 아닐까 싶고, 이어서 범블비가 등장하죠. 범블비 마지막 장면에서 77년식 쉐보레 카마로 2세대로 트랜스폼을 했고, 1편 초반 때 샘이 몰았던 것도 2차종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범블비와 트랜스포머 1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엔 포르쉐 911 3세대 터보 모델로 보이는데요. 데칼하고 페인팅이 죽입니다. 이번 시리즈 주인공은 앤서니 라모스가 연기하는 노아, 전직 군사 전자장비 전문가입니다. 앤서니 라모스는 해밀턴, 인더 하이츠 등 브로드웨이에서도 잔뼈가 굵은 요즘 뜨고 있는 배우로 가수로도 활동 중인데요. 스타이즈 본에서 레이디 가가와 함께했던 이 친구 기억나시죠? 그리고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젠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를 타고 브루클린으로 뜹니다. 이 짧은 예고편 안에 다리만 3개가 나왔죠. 뒤편에 911 이후 사라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도 보이고요. 포르쉐 911은 후진 중에 변형해서 방향을 돌리고 클로킹으로 경찰차를 따돌립니다. 포르쉐 트랜스포머는 그동안 3종류가 있었습니다. 범블비에서 썰린 적도 있던 클리프 점퍼가 포르쉐 924였고, 디셉티콘의 데드엔드가 포르쉐 928, 재즈가 포르쉐 935였는데 이번 911은 미라지라는 신기루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토봇입니다. 시트를 쓰는 유형의 캐릭터라서 첩보를 담당하며 피트 데이비슨이 목소리를 연기해서 개그캐로 예상합니다. 이번엔 범블비가 아닌 미라지가 노아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중이 높겠네요. 범블비는 랠리 사양으로 튠업해서 비포장 도로를 맥시멀의 치타와 함께 달립니다. 치타는 오토본 맥시멀을 통틀어 가장 민첩하고 나이가 어립니다. 원작에서는 성격이 닥도라는 무대포고요. 이어서 다리를 붕괴시키는 맥시멀의 에어레이저, 비스트 모드는 메이고 양자경이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균열 묘사는 아직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장면에선 미라지를 악의 세력 테라콘의 나이트버드가 쫓습니다. 비클 모드는 닛산 스카이라인 R33 GTR, 에어레이저처럼 여성형 로봇이고요. 굴러떨어지던 옵대장이 메인 빌런으로 예상되는 스커지에게 사격을 합니다. 스커지는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Of all the threats, from both your past, GMC 4500 탑킥 견인 트럭으로 나오는 테러콘의 배틀 트랩이 쏜 미사일을 피하는 오토봇 RC. 원작 세계관에선 히로인으로 곧잘 등장했고, 비이클 모드는 화이트 핑크 레드가 섞인 두카티 916 모터사이클입니다. 1964년식 폭스바겐 캠퍼밴은 오토봇의 엔지니어 잭 휠, 원작에선 가끔 민폐를 끼친 적도 있었죠. 옵티머스를 스커지가 공격하려 하자 범블비가 달려가고 관통, 면상도 사악하게 생겼죠. 스커지의 목소리 연기는 피터 딩클리지가 합니다. 원작에선 부서진 썬더크래커를 파괴신 유니크론이 재탄생시킨 게 스커지의 탄생 비화인데요. 영화에서 각색을 했을지 그대로 썼을지는 드러나겠죠. 사전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스커지의 비이클 모드는 목재 운반용 피터빌드 359 트레일러로 프론트 그릴을 잘 보시면 자신이 때려잡은 트랜스포머들의 엠블럼이 전리품처럼 잔뜩 박혀 있습니다. 일종의 트로피 헌터로 피와 식별 없이 다 조지는 그런 성격이라고 추정되는 중입니다. 섬광이 번지고 축 늘어지는 범블비. 사망 플래그는 아니더라도 심하게 손상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 장면에선 옵티머스 프라임, 휠잭, RC, 미라지만 있습니다. 그치만 장난감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범블비를 죽이지는 않겠죠. 일행은 어떤 비밀을 풀기 위해 유적을 찾아온 듯한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도미니크 피시백이 연기하는 엘레나의 직업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고고학 유물연구원. 그 다음에 보이는 장소는 페루의 쿠스코에 있는 쿠스코 대성당입니다. 주인공들이 쿠스코에서 마추픽추에 있는 유적으로 가는 도중에 인서트 컷으로 보이고요. 코뿔소로 변신하는 맥시멀의 천사 라이녹스가 등장합니다. 원작에선 외모랑 정반대로 사려 깊고 온화한 성격으로, 예를 들어 라이녹스가 한다면 따라갈 정도로 관록 있는 캐릭터입니다. and future. You've never faced anything like this. Let them come. 옵대장의 변신, 맨하탄에 떨어지는 세계 유성, 옵티머스 프라임의 배틀 마스크가 올라가고 장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오토봇 맥시멀 테러콘이 나오는데요. 배틀 트랩이 중앙에, 왼쪽에선 나이트버드가 활공하고 그 밖에도 트랜스포머들이 때로 나옵니다. 테러콘은 유니클론에 포식된 알파 Q의 고향 행성 거주자를 에너존의 힘을 통해 강제적으로 부활시킨 일종의 좀비 잡몹이라서 그걸 재현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기계는 세계관 통틀어 최악의 적인 거대 트랜스포머 유니크론이 아닐까. 그리고 국내판엔 없지만 미국판 로고 중앙엔 오토봇 맥시멀,
테러콘 심볼이 나오면서 예고편은 끝납니다. 세 번째 심볼은 디셉티콘의 후예인 프레데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요, 완구 업체인 헤즈브로에서 테러콘의 심볼로 이미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이 영화의 작중 시점은 범블비 솔로 무비와 트랜스포머 1의 중간으로, 맥시멀은 먼 조상인 오토봇의 활약상과 역사를 알고 있고 프라이멀은 프라임을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다만 맥시멀의 기원이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서 시공을 건너 프라임과 만나게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둘째, 사람이 적어요. 마이클 베이 버전에서 보여줬던 정부 요인이나 군인 등이 개입하진 않는데요, 이건 마음에 듭니다.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다? 사람이요. 셋째, 큰 그림 그려놨습니다. 리부트하는 김에 쭉 밀고 갈 텐데 프레데콘은 물론이고 유니크론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따놨고 잘 되면 써먹을 걸로 보입니다. 몇 가지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CG를 보완이 좋은 부분도 있고 디테일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작업자들이 갈려나가고 있을 테니까 최종 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그동안 늘 지적받아온 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아예 각본가 2명한테 맡겨서 경쟁하게 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제임스 밴더빌트는 비스트워즈를 원안으로 한다, 더 플래시의 조비 헤럴드는 범블비랑 같은 세계관으로 이어서 간다, 이렇게 각자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결국 조비 헤럴드의 아이디어가 뽑혔고 메인 작가가 됩니다만 제임스 밴더빌트의 비스트워즈 아이디어도 채용합니다. 연출 감독은 크리드 2편의 스티븐 케이플 주니어고요. 크리드는 좋았지만 이번이 가장 큰 영화니까요, 이걸로 큰 영화를 잘 굴릴 수 있는지 증명을 해야겠죠. 최근 팬들 사이에서 여주인공 논란도 있었습니다. 1, 2편은 메간 폭스, 3편은 로지 헌팅턴 화이틀리, 4편은 니콜라 펠츠, 5편은 이사벨라 모너, 6편은 헨리 스타인펠드였는데요, 이번 7편은 도미니크 피시백이죠. 네, 트랜스포머와 다이아클론의 한때 재산을 탕진했던 팬으로서 이 영화 부디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Let them come. And if you don't know